안녕하세요. 이번 여수 선교 탐방 시간에는 여수 애양원을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와 그 열매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에는 애양병원을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애양원 교회를 중심으로 탐방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은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지금 저희는 여수 애양원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 한국 우리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이 여수에 있는 애양병원을 저희가 또 놓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수하면 또 떠오르는 여수 애양병원에 대해서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곳이 여수에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흔적이 굉장히 남아있는 곳인데 네, 이곳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이곳이 과거에 한센 병자들을 치료했던 한센 병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입니다. 1909년도에 목포에서 사역하시던 포사이트 선교사님께서 오웬 선교사님이 폐렴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로 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센병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을 지나치지 못하고 말에 태워서 광주에 있는 제중원까지 그 여인을 데리고 가서 당시에 그 제중원의 원장으로 계시던 윌슨 선교사님과 함께 그 여인을 지극정성으로 치료하게 되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최초의 한센 병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치료의 소식을 듣고 한센 병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쪽에 있는 그 주민들과 또 당시 일본 순사들의 강력한 그러한 항의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곳의 여수 지역의 당시 율촌 이곳으로 병원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센 병자들 치료로 시작된 애양원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센병이 완치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고, 훗날에는 지체장애자, 또 무릎 관절, 각종 피부병, 다양한 치료 사역으로 발전해서 오늘날 애양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한번 둘러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한번 우리 성도님들 따라와 보시죠.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병원 뒤편에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는데요. 선교사님들도 거니셨을 이 길을 따라 조금 걷다 보면 4개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애양원 병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난 우리 순천편에서 그 순천 기독진료소 안에 여러 가지의 기념비들이 있는 걸 저희들이 보았고, 또 그 기념비들이 후손들에게 또 교육하기가 참 유익했는데요. 이 지금 병원 안에도 지금 기념비가 어떻게 보기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포사이드, 보이얼 이렇게 있는데, 이 또 기념비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기념비들은 애양원 병원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4분의 기념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기념비가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이게 포사이트. 기념비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있는 것이 윌슨 선교사님. 윌슨. 예, 그 다음에 네네. 세 번째가 보이얼 보이얼. 원장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플, 한국 이름으로 도성래 원장님. 이 4분의 기념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윌슨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1908년도에 광주 제중원에 또 이렇게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1909년도에 또 한센병 치료에 이렇게 처음으로 한센병 병원을 세우는데 기념한 바가 아주 공이 큰 그런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병원 내에 이렇게 또 기념비가 있고 참 이게 또 유익한 또 자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뒤편에 우리 병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받고 또 이렇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병원입니다. 지금 100여 년이 넘는 병원 가운데 이 선교사님들의 흔적으로 지금도 병원이 유지되고 있다.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네. 저쪽에 가보면 또 우리 선교사님들 동상이 있는데 한번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네, 그쪽으로 또 한번 가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목사님, 저희가 방금 우리 애양원 병원의 그 기념비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른쪽으로 와 보니까 이렇게 동상이 건립되어 있는데
언뜻 보기에도 부부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애양원 병원 이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분 선교사님에 대해서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애양병원은 미국 남장로교회 포사이트 선교사님과 윌슨 선교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세워지게 됐는데요. 특히 애양원 병원 건립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우리 윌슨 선교사님과 또 이곳에서 제10대 원장으로 1958년부터 23년 동안 애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우리 터풀 선교사님 부부의 동상이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터풀 선교사님 부부는 23년 동안 이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전도하며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애양원 이제 사역에서 어느 정도 환자들이 치유되고 또 자리를 잡게 되자 또 더 낙후된 지역, 아프리카와 케냐 등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계속해서 또 의료 선교, 또 전도하는 일을 하시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 이 두 분의 삶을 보면 평생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살아오신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 큰 공적을 남기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석천 나눔의 상을 이렇게 주는 일이 있었는데 제1회 석천 나눔의 상 대상자로 우리 터풀 선교사님이 선정되셔서 한국을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이제 머리가 다 백발이 되셨는데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정은 아직도 그때와 동일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959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한센인들의 친구이자 아버지로서 함께 동고동락해온 스탠리 토플 박사가 최근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스탠리 토플 박사를 박고초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9년 전 의료 선교사로 한국을 처음 찾았을 당시 20대 젊은 청년이었던 토플 선교사가 80대 노인이 되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백발머리와 깊은 주름이 흘러버린 시간을 실감케 하지만 한국을 향한 애틋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I think we gave some of the best years of our lives to Ayoung-won because we were younger and had a lot of energy and activity. We worked from early to late. We'll always think back to as our roots, as our career roots are in Ayoung-won. 최근 석천나눔재단이 주관한 제1회 석천나눔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된 스탠리 토플 선교사가 그의 부인 안마리 아문젠 토플 선교사와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열악한 상황에서 한센병과 소아마비 환자들을 돌보며 한국 의료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한국에서 사역을 마친 뒤에도 케냐, 아프가니스탄 등 더 열악한 곳을 찾아가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나눔의 정신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사역하며 한국 사람들과 함께했던 토플 선교사의 삶이 복음의 빚이 되어 한국 교회가 다시 선교에 힘을 쏟게 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목사님 여기 우리 토플 선교사님 부부 여기 한글 이름이 나와 있는데 네, 예. 우리 토플 선교사님은 도성래라고 이름이 예, 지어져 한국어 있고 이름이죠. 또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은 안미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목사님과 성이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또 토플 선교사님 한국어 이름이 도성래인데 그 선교사님에게 치료를 받고 또 은혜를 받은 이 지역 주민들이 또 그것을 기념해서 또 마을 이름을 또 도성마을이라고 이렇게 또 짓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저는 또 부인 되시는 우리 안미령 선교사님이 또 같은 또 안시를 써서 굉장히 경감이 갑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 또 저쪽으로 가면 터플 하우스라고 또 또 그것도 건물이 있나요? 있는데 또 그쪽으로 한번 가서 잠깐 둘러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토플 하우스라는 그 토플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토플 하우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 여기 토플 하우스에 저희가 와 있어요. 이 영어의 토플이랑 혹시 관련 있나요? 그 터플과는 관계가 없고요. 이 건물은 1953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요. 당시에 애양병원에서 한센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나서 이곳에서 한센인 지도자로 이렇게 양성하는 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지도자 양성하면서 또 한성 신학교로
또 한센 병자들을 이렇게 신학생으로 교육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후에 안타깝게도 이 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23년 동안 애양병원에서 헌신하셨던 토플 선교사님의 그 이름을 따서 토플 하우스라고 이름을 정하게 됐고요. 현재는 여행자들의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아,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토플 하우스가 예, 된 예,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 목사님 이번 여수 역사 탐방 준비하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말하면 술술 잘 전목사님. 나오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요, 또 이동하시죠. 감사합니다. 애양병원 탐방 마지막 장소로 애양병원의 모든 역사가 보관되어 있는 역사관으로 발길을 옮겨 보았는데요. 관장님께서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유,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애양원의 이 역사가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111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이렇게 시대적으로 네. 많이 이렇게 사역들이나 어떤 병원에서도 치료하는 어떤 사역 부분들이 많이 변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시실을 돌아보면서 예. 좀 잠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그 틀에서 본다면은 이 병원 사역은 1900년도 초에서 60년대까지는 한센인을 치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70년대에서는 소아마비. 네. 자, 80년대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관절. 네. 그 주 치료 대상이 그런 쪽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각 그 영역별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상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따뜻한 배려로 네. 한센인들이 치료할 수 있었다는 그 소문이 번지게 되면서 네. 이렇게 많은 한센인들이 네. 이곳에 강주로 네. 이렇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네. 이들이 이제 문전 걸식을 하고 네. 또 길가에서 밤이면 자고 다리 밑에서 자고 네. 또 시장을 누비면서 네. 생활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상당히 불편했던 겁니다. 네. 이것이 최초에 지어진 나병원입니다. 네. 이곳의 수용 인원이 한 130명 네. 맥시멈으로. 네. 그런데 남은 500여 명은 전부 다 이런 움막에서 살았어요. 아. 네. 좀 처참한 모습이죠. 네. 이것은 1923년에 네. 강주 제중원 모습입니다. 네. 오늘날 기독병원입니다. 네. 저 리비라고 하는 치과 의사가 네. 지금 한센인 치아를 치료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분은 이제 윌슨 원장님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왜 여기서 치료를 하게 됐냐라면 윌슨은 2대 원장이었습니다. 네. 강주 제중원. 네. 그리고 한센인들의 신체에 나타난 특징들입니다. 네. 참고로 한센 병은 유전은 안 되는 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곳은 안과, 피부과, 치과 네. 관련된 이 자료입니다. 한센인들이 주로 앓게 되는 질환, 네. 이 안과와 치과, 네. 그다음 피부과 주로 이것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네. 이 선교사님들이 그 치료에 한계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수많은 이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예. 그 다음에 평화봉사단들, 피스코, 예.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장기, 단기 봉사하신 분들이 이곳에서 헌신 봉사를 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 이분은 지정익 박사인데 네. 이 근처에서 안과 병원을 하신 분인데 네. 주말이면 와서 이곳에서 봉사를 해요. 이분은 닥터 피치인데 네. 영국의 런던 대학교 안과 교수예요. 네. 이곳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네. 참 많은. 이분은 닥터 기서입니다. 그 부인하고 간호원을 대동해 가지고 6년간 이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 당시에 고가인 예. 인공 안구를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이분입니다. 예. 이분이 일본에서 오신 그 오바라 아키코 여사입니다. 예.
이 72년에 와가지고 80년까지 8년간 이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8년간 봉사하고 다시 은퇴를 해가지고 다시 일본에서 자동차를 몰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봄과 가을철에 소록도를 왕래하면서 피부과 진료를 했습니다. 또 대단한 것은 한세인들끼리 결혼하잖아요. 또 자녀들이 낳을 경우 이제 그때는 이미 결혼하기 할 당시에는 DDS가 나와가지고 치료가 다 되는 상황입니다. 한센병이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의대를 갈 경우 이분이 이제 6년간 장학금을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강주 광역시를 비롯해서 타도에서 의사로 활동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건을 걸었죠. 단 조건은 3년간 졸업하고 3년간 한생 관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셨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곳은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사님들은 치료를 하고 또 다른 기타 여타업 교수들이나 다른 봉사자들은 장기 단기 이곳에 와가지고 자기의 능력껏 이렇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닥터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조기를 채워줍니다. 이 닥터 프리스트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와서 이렇게 화상 입는 환자를 진료를 해줍니다. 일대 원장인 윌슨이 1942년에 추방이 됩니다. 본국으로 쫓겨나요. 그 이유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선교사님들은 본국으로 쫓겨나요. 그 추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할 수 없이 윌슨도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45년 해방되고 46년에 셋째 아들 존 윌슨하고 옵니다. 그 존 윌슨은 공군 대위로 서로 또 군의관으로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 군정청에서 셋째 아들 존 윌슨을 대동하게끔 옵니다. 그때 가져온 것이 DDS입니다. 그때는 많은 양을 가져오지 못하고 샘플로 약 40정 정도를 40인분을 정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중증 환자, 소록도에서 경증 환자 아들이 그렇게 투여를 했는데 중증 환자는 실패하고 경증 환자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0년대 초반 중반에 대량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보급을 하죠. 그래서 획기적으로 낫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에 소아마비 환자가 엄청나게 창궐 했습니다. 이곳에 기록을 보면 한 2,000명 정도가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수술하려면 3, 4년 대기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역경이 있었죠. 그렇죠. 그 시기가. 왜 그러면 전국적으로 소아마비 환자를 치료할 수 없었냐? 그것은 이런 수술 도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수술을 했던 겁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그렇죠. 더 많이 번졌어요.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토플 원장입니다. 이곳에서 59년에 오셔가지고 81년까지 22년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대단한 것은 그 셋째 딸 시실이라고 하는 그 CFK 소속으로 지금 북한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의사예요. 크리스천 프렌스 오브 코리아라 해가지고 CFK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3년 전에 와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당시에 의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새벽 1시까지 수술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수술하고 순천으로 대구로 와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테이블에서 식탁에서 그 저녁을 먹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 밥그릇에다가 머리를 몇 번씩 박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달았다는 거라고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이 한세인에 대한 편견 차별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한센병과 소마비의 통합 치료를 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실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센인들과 소마비 환자들을 같은 병실에 놓고 진료를 했던 겁니다. 이분은 이제 호텐토트 박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인데 미국으로 귀화해가지고 69년부터 71년까지 3년간 이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이런 운동치료, 물리치료 도구를 직접 개발합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나중에 토플의 그 여러 가지 영향도 있었지만은 미국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에 와가지고 85년까지 사역을 합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 보이지 않게 그렇습니다. 섬기셨네요. 이거는 이 토플 원장님이 소아마비 환자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재활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신체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신체적 수술을 통해서 신체적 재활을 제일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요. 그래서 영적 재활, 종교적 재활을 시키고, 세 번째는 이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재활 일환으로 기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에 많은 어떤 사람은 재봉, 재단, 양재, 공예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나중에 개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술을 통해서 발판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한세인뿐만 아니라 소아마비 환자들에서 그 사람들을 그냥 치료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차후에 또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 여건,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정말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훌륭하신 사역을 하셨네요. 이분은 대단히 참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그래 특히 아버지가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성경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신앙에 아주 올곧게 성장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중국에서 그 선교사로 활약하신 영국 출신 허드슨 테일러, 그분의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비밀이라고 하는 그 스피리추얼 시크릿 이 책을 읽고 감동돼서 선교사로 결심합니다. 또 그런 내용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곳에 의사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한 코크레인, 그 로버트 그린 코크레인이 아까 말한 그 DDS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영국계 출신인데 인도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세균학자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최고 세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에모리 대학에 와서 강의차 올 때 아버지 소개를 통해서 이분을 이제 알게 돼요. 이분이 그분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한센인에 대한 굉장한 그때 지식을 그게
얻게 돼요. 이분이 이곳에 온 그 계기는 이분이 자신의 십자가가 있답니다.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가 뭐냐라면 첫 번째는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어마어마한 부와 또 명문 에모리 대학을 나오는데 그 부와 명예를 싹 내려놓고 두 번째는 가족과 떠나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주님과 함께 한센인의 친구가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세 가지가 이분이 온 자신의 십자가예요. 그 이분은 제일 먼저 항상 기도를 강조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네 딸을 낳았죠. 최근에 뭐 석천 나눔회상. 그 이제 중예대학에서 그 1회 석천 나눔회상을 받았죠. 훌륭하시군요. 이 병원이 1926년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전기하고 수도 시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중에 창을 이용해서 조명이 빛을 이용해서 수술됐습니다. 조명 대신에 자연 빛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해가 그 기울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수술대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수술을 했어요. 이곳에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난로를 뗄 수가 없어요. 알코올에 의해서 이렇게 발화가 될 수도 있고 화재가 또 위험되니까 옷을 많이 껴입고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몸이 둔한 거예요. 민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소아마비 환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피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물로 씻으면 또 어려워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우리 환자님뿐만이 아니라 소아마비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 밑에 병원을 짓게 된 동기가 여기서 있었는데. 그렇죠. 실제 여기가 수술실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수술 도구고. 이분들이 그때 수술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여기가 실제로 한센병 환자나 각종 환자들 수술했던 그 수술실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수술대라고 합니다. 참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더 와닿고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헌신적인 희생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의료도 했고. 그래서 물론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그들은 우리에게 전했고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웃 나라를 도와야 한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베트남, 중국 연길, 최근에는 미얀마 여수 클리닉이라고 해놓고 이곳에 진료소를 세워놓고 무료로 진료를 합니다. 요양원에서 파견해서. 그렇죠. 매년 가서 봉사를 합니다. 이 아이는 중국 연길 소년대 허리가 S자로 굽어진 아이인데 치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앱둘라만이라고 예멘 출신인데 무릎으로만 기어다녀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무료로 해줄 수 없냐 수술을.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고 또 걸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죠. 보조기를 이용해서 이런 사역을 이 병원이 사역했던 겁니다. 감당했던 겁니다. 관장님 오늘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역사박물관은 과거에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희생 봉사를 했던 그 바로 현장입니다. 저희들은 그 복음을 또 치료를 거저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웃의 나라를 도와야 된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의료 봉사를 하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헌금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 주신 말씀 또 우리 간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 우리 한센인들이 한 500명이 계시고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은 약 3,000명의 한센 가족들이 이 마을 안에 있습니다.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시죠. God bless you. Desde vale. 그거보다 빠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더 늦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선교 단체에서 간 이제 의료 봉사였고 의료 선교였고 이번에는 우리 예양원에서 처음 가는 거라 준비나 이런 과정은 너무나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준비하는 물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병원에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가는 게 정말 너무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날 갔던 진짜 우리 그 매화청 그 마을은 정말 예양원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느꼈고 저도 만약에 예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오지 못했던 올 수 없던 그런 곳이지 않았나. 하지만 내가 예양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기로 올 수 있었고 여기 와서 느끼는 감동이 컸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 마을에서 치료했던 봤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이 밀려들 때가 힘듭니다. 그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단시 한다면은 단시로 줄 세워놓고 천천히. 단시가 무슨 뜻이? 줄 서시오. 이런 거 활동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요.